이렇게 나라 돈을 다 말아먹고 작사를 내고 나니까 돈이 없으니 온갖 복지 축소에다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뭐 이제 뭐 중소기업에 주는 정규직 이제 전환을 하면 돈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다 없애버리는 거지. 그럼 뭐 청년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까? 결국 정규직 지원으로 못 넘어가게 되면서 계속 계약직으로 남아있거나 이게 어떤 고용 불안이 생성이 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저만큼의 돈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올해 123억이 편성됐었는데 내년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 이걸로 이 사업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가 최근 5년간 26,657명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효과도 없는 거지. 채용을 안 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아니, 다 계약직만 쓰는 거야. 내가 이거 신청하려고 노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날려버리고, 또 그런 지원책이 있었어요. 회사 안에 기업연구소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그에 관련해갖고 임금 보존을 해주는 또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날려먹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해갖고 세금에 대한 압박이 커져갖고 올라와요. 개인 사업자들 종합소득세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를 중간 예납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 그거 빼줬거든요. 중간에 예납하는 거를. 근데 이거 부활시켜가지고 지금 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고지 나와서 지금 말일까지 돈 내야 돼요. 근데 작년에 신고가 실적이 있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작년 신고액의 절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가 적자를 보고 있어서 낼 돈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해도 안 통하는 거야. 바로 연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연체하면 바로 압류 때리거든, 이제 세무서에서. 가차 없어요, 요새. 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규직을 없앴죠? 그러면은 뭘 하느냐? 인턴을 많이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부처 청년 인턴 사업 요거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없던 예산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이제 다른 정부 부처에서 갑자기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이 청년 인턴 하는데 막 청년 인턴 해봤자 6개월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채용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야 일단 인턴으로 젊은 애들 좀 써줘 그래갖고 이미 이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려 192억 원을. 김동그리님께서 왜 다들 보고만 있죠? 너무 조용해. 뭐냐고요?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지금 윤석열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나는 과연 대통령이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구나를 제대로 인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걔네들한테는 그렇게 했겠죠. 이게 다 문재인 정부 탓에 이렇게 됐다고. 어? 그래서 아직도 그러는데 뭐. 청년들은 정규직 없어지고 인턴 늘어나는 거 좋아하시나 보죠.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게 192억이 갑자기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거 다른 경비에서 온 거예요. 예산에도 없던 거를 대통령이 시키니까 다른 데서 밑돌 빼서 박았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 입장은 그러겠지. 대통령이 말한 정책이니까 내년 예산으로 충당을 해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겠지? 쌩 깠어요, 그냥. 이 의원실, 이 누구야? 이형석 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은 청년 인턴 활성화 계획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이 없음에도 기관별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제도 운영하도록 통보됨이라고 돼 있고 이미 예고를 한 거야. 돈은 못 주는데 인턴은 고용해 라고 해갖고 141명 6개월분 임금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확보를 하냐? 범죄 예방 및 생활 질서 유지. 어쩐지 범죄를 예방 안 해주더라. 수사 지원, 그 다음에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등 14개 사업 예산을 이거 청년 인턴 때문에. 그럼 그 인턴이 뭘 할 수 있죠? 인턴이 나가갖고 뭐 교통 정리를 하겠어요. 밤에
밤에 순찰을 돌겠어요. 그래서 이 경찰청 포함 45개 부처가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고 조정해서 마련한 예산이 192억 원입니다. 그럼 난 여기에다 또 하나 얹어보고 싶어요. 자, 여기에 포함돼 갖고 채용됐다고 하는 인턴 인력들 무려 2,060명이나 돼.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채용이 됐는데 얘네들은 무슨 기준으로 뽑혔을까요? 신천지?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러네요. 네. 어쨌든 근데 이거는 기분 탓이겠죠. 국가재정법 자체를 위반한 겁니다. 어쨌든 기분 탓이겠죠. 신천지 애들이 왠지 다. 걔들이 다 신천지 소속이거나 아니면 무슨 종교단체 대학 소속이거나 국가재정법에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놨거든요. 지금 45개 부처가 전부 다 법을 위반한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왕이야, 왕. 이 정도 되면, 옛날에 육조 판서 시절 때도, 예를 들어 왕이 갑자기, 야, 너 니네 형조에 있는 돈 좀 빼갖고 나 좀 쓰자 그러면 안 줘요. 왕이 당연하죠. 시켜도. 왕이어도 안 됐죠. 그리고 또 더 짜증나는 건 내년에 예산안에 청년 인턴 사업으로 396억 정도가 이제 3,024명 정도 채용 계획이 돼 있는데 계속 인턴은 채용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윤석열 그때 부산 가가지고 청년의 기념식에 해서 5,000명 확대하겠다 했잖아요. 어머, 미친 새끼! 그래서 채용 규모를 5,205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국무조정실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국회에 제출했던 사업 규모에 비해서 2,000명 넘게 증원이 된 거예요. 아니,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무원 수 모집한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수 남는다 그래갖고, 공무원 줄인다고 그 지랄을 하면서, 정작 일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숙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정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인턴을 5,000명씩 뽑아가지고 6개월이면 그만둘 거 뻔히 알면서 걔네들을 거기에 꽂아주고 뭐 하는 데 쓰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국가재정법을 위반할 예정인 겁니다. 이미 위반했고 아니, 그러니까 위반할 예정인 거야. 올해는 급하게 대통령이 말해서 그렇다고 치자. 근데 내년에는 확대까지 한다며. 2,000명을 5,000명으로 늘린다며. 근데 정부에서 예산은 안 해줘? 아니, 이럴 거면 예산안을 왜 짜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받아가다가 이렇게 엉뚱한 데다 다 써버릴 거면. 그래가지고 뭐 청년 인턴 늘어나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 돼가지고 좋아하겠지 뭐. 6개월 받고 잘리는데? 그 대신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뭐 계약직으로 간 사람들은 아유 우리 못해줘 정규직 안 돼 윤석열 때문에 안 돼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네가 교주님을 열심히 믿고 선거운동 하는데 열차 타고 가갖고 탈쓰고 춤추고 하니까 너 임마 네 학력으로 공무원 인턴을 어떻게 해보겠어? 공무원 맛이라도 보라고 내가 보내준 거야. 아마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서 취업도 어렵지만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해서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거야 아마. 아니야, 내가 신천지 교회를 안 다녀서 그렇구나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이 정부가 시작됐을 때 처음 했던 정책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게 청년들 코인빚 갚아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어딨냐 그랬는데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이미 그때 써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갚아줬더라고. 그래서 그때 의혹 제기했던 것들이 저 코인에다 투자한 돈을 갚아준 게 결국은 종교단체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했었고, 선거 때 동원됐던 저 청년들한테 뭐라도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저거 해줄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인턴십으로 해갖고 인턴십 채용을 하고, 왜냐면 정규직 채용은 힘드니까, 무리가 따르니까, 반발이 있으니까, 요런 방식으로 지금 퉁쳐갖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는데 20대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난 좀 신기하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댓글에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이거 진짜 잘못하는 거고 이게 문제야라는 식으로 매일같이 뉴스에 제대로만 보도가 돼도 사람들이 다 이 20대 청년들이 내가 내 발등을 찍었고 내 손가락 확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걸 다 가려버리고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현장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정권 탓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건 다 언론이 문제다.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알아서 포장해주고 마사지해주는 언론이 있는 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니 뭘 믿고 저러는 거야 싶잖아요. 언론과 검찰이 믿고 이런 저러는 소외는 거예요. 보도 안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던 각종 지원 사업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포퓰리즘이야. 그러니까 포퓰리즘 욕먹을 일이라고 그러면서 비난이나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도 뭔가 죄스러운 거야. 오히려 그럴 때 내가는 당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이 나라 노인들과 이 나라 국가 경제 내가 다 벌어먹여서 할 건데 지금 투자받는 게 뭐 어때? 이런 당당함을 심어줬어야 되는데 마치 뭔가 국가에서 지원금 받는 것 자체가 죄인인 것 같은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나는 커뮤니티 같은데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게 그래서 나는 언론 노조고 나발이고 지금 기성 언론들이 언론 탄압 어쩌고 저쩌고 지랄 발광을 해도 1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그냥 정말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만 제대로 보도를 해줬어도 난 정권이 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랬으면 거예요. 표가 그렇게 그렇죠. 기형적으로 쏠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짜증이 나요. 이 정권 아래에서 기성 언론들이 탄압을 받디 말디 어차피 니들은 언론의 자유 보장해주면은 주인을 물어뜯는 미친 개가 되고 두들겨 맞으면은 깨갱하면서 빨아주잖아요. 심지어 빨아주는데도 쳐맞아. 쳐 맞으면서도 빨고 있어요. 이게 파블로프의 개가 돼갖고 옛날엔 밥 줘가면서 종치면 와서 밥 주고 해줘가면서 했는데 요새는 종쳐서 불러가지고 두들겨 패고 있는데도 헥헥거리면서 빨고 있다고 이 미친 새끼들은.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예. 아, 그리고 프리벌드님이 진짜 날카롭게 지적해주셨어요. 진짜 날카롭게 지적해주셨는데, 솔직히 우리가 키운 나약한 20대가 역사를 합니까? 정치를 합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냐고. 맞아요. 지금 부모 세대가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교육제도 제대로 우리가 바로 잡았냐고. 못 잡았어! 애 각다고 너 오늘 몇 등 했어? 몇 등급 나왔어? 야, 네 친구보다 너만 점수 잘 나오면 다 그딴 식으로 애들 키워놓고는 이제 와서 20대들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게 생겼다고. 웃기지 마. 애들 왜 그따구로 키웠어. 그러니까 우리 민주 정권이 몇 년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 한스러운 거야. 우리가 정권을 잡은 기간 동안 뭘 해보려고 해도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뭐 아무것도 못했는데 결론은 그 부메랑을 이렇게 쳐맞고 있는 그러니까 거지. 복지가 국가의 재정이고 교육이 국가의 미래다라고 하는 진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민주주의를 몇백 년 동안 해왔던 나라에 사람들이 했던 정책과 주장과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결핍이 되어보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